만나면 좋은 친구 MBC. 한계를 뛰어넘는 무한한 상상력과 거침없는 창의력으로 똘똘 뭉친 전국의 발명 꿈나무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코딩이랑 그런 거 만들어놔야 돼.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꿈의 무대. 더 새로워지고 더 특별해진 2024 창의도전 페스티벌 현장으로 지금 출발해볼까요? 전국의 발명 꿈나무들여 꿈을 펼쳐라. 올해 창의도전 페스티벌은 특별한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바로 전남교육에 쏘아올린 K-에듀의 신호탄.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열리는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마련됐는데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미래교육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원래 알던 나라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게 되고 몰랐던 나라들도 새롭게 알게 돼서 좋았고요. 그리고 글로벌 사회가 되다 보니까 나라들끼리 소통하는 그리고 교류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체험은 아이들에게 학교에서는 전혀 체험해 볼 수 없는 체험이니까 아이들에게 좀 호기심이라든지 창의력을 좀 키울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들과 다른 학교 학생들과 교류도 하면서 사회성도 기를 수 있는 좋은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무대로 펼쳐진 전국 발명 꿈나무들의 도전. 대회장에 들어서자마자 재밌는 체험이 우리 친구들의 발길을 붙잡는데요. 실시간 얼굴 변형이 가능한 홀로그램 부스에서 목포 MBC 메타휴먼 세아와 사진도 찍고 추억도 남기는 시간. 한번 해보니까 신기하고 엄청 재미있고 제가 만화로 나오니까 약간 우스꽝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전남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성장한 2024 창의도전 페스티벌. 예선 심사를 통과한 대한민국 창의 인재들 48개 팀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친구들과 다 함께 협력을 해서 영재원에 대해서 그냥 발명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오게 됐어요. 저번에 제대로 마무리 못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작이 나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평소에 도미노가 잘 안 되고 계속 넘어지고 그랬는데 대회 날에 도미노 안 쓰러지게 잘 준비해서 왔습니다. K-연맹 화이팅! 발명가 퀴즈 화이팅! 화이팅! 전국 창의 인재들의 발명 축제답게 참가 학생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아바타 드로잉 퍼포먼서 염동균 작가의 공연으로 축제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드로잉 퍼포먼스에 푹 빠진 우리의 친구들. 잘해야 한다는 긴장감도 부담감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2024 창의도전 페스티벌 출발! 이제 실전입니다. 올해 미션 과제는 미래 학교를 상징하는 구조물을 만들고 그 안에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장치를 제작해 세계로 향하는 글로컬 교육을 표현하는 건데요. 일단 이때부터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이거 꽉 끼워야 돼. 4 곱하기 4 곱하기 3. 우리 이기자고. 과연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동안의 고민과 노력을 모두 쏟아붓는 참가자들. 비록 시간과 재료는 제한돼 있지만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만큼은 무한하게 펼쳐집니다. 전남 창의도전 페스티벌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골드버그 장치를 만드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어진 재료를 활용하여 기계적 메커니즘을 연결해서 우리가 특정한 미션을 수행하는 활동입니다. 이 미션을 수행하려면 빗면 또는 가속도 또는 이렇게 전자회로와 같은 과학적 원리도 이해해야 하고요. 올해는 글로컬 교육 박람회에 맞게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지금 즉석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주어진 미션을 찾아서 지금 앞에 있는 이 구조물 안에 그 설계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메타버스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뛰어다니면서 숨겨진 미션을 찾는 거죠. 올해 즉석 과제는 여수 오동도를 재현한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학생들이 주어진 미션을 직접 찾아야 하는데요. 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자랑거리를 롤링볼 장치로 만들기.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를 창의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즉석 과제가 주어지자마자 천아. 평소 연습한 대로 팀원들과 협동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참가자들. 빨리 찾아서 길도 만들고 레일도 만들고 성장해가지고 빨리 잘하고 싶어. 주어진 시간 동안 구조물 안에 총 6개의 미션을 수행하는 장치를 제작해야 하는데요.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이들에겐 도전이자 새로운 배움이 되겠죠? 지금 미션을 6가지를 한 번에 달성하기 위해서 구조물을 만들고 있어요. 레일 고정을 잘 시키고 막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딱 반듯반듯하게 예쁘게 만들면 구슬이 잘 굴러갈 것 같아요. 여기 요거 지금 만들고 있고 여기 지금 이거 굴리기만 하면 되는데 얘가 원래 이렇게 쳐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안 치고 여기에 멈춰버려가지고 자꾸 이거 치게 만들려고요. 새로운 방법을 찾고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는 법을 배워가는데요. 참가자들이 고민을 거듭하는 동안 만드는 과정부터 결과물까지 현장에선 심사가 진행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그전에는 이제 골드버그 장치로 해서 좀 기계적인 장치에 대한 그런 심사 요소가 들어갔다면 이제 저희가 코딩이나 AI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거 관련된 심사 기준이 좀 들어가서 뭐 코딩 로봇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심사 규제에 좀 플러스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글로컬이고 이제 지역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창의성을 좀 더 요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만드는 과정 봤는데 애들 좀 더 즐겁게 하는 모습이 더 좋아 보입니다. 어느덧 대회 막바지. 되는지만 여기서 엄청나게 속도가 느려지고 빨라지고 스무스하게 제발. 골드버그 장치와 코딩 로봇을 활용해 상상 속의 미래 학교를 현실로 만드는 발명 꿈나무들.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모습. 정말 멋지네요. 조금 어렵고 복잡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같이 하니까 빨리 돼서 재밌기도 했고 뿌듯해요. 그래도 지금 다 만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잘 될 것 같아서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너무 넘쳐나서 행복합니다. 대회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모두 이 작품에서 잠시 떨어져 주시고 자리에 모두 앉아주세요. 드디어 주어진 시간이 모두 끝이 나고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만든 미션 과제를 평가하는 시간.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딤돌 됐어요. 자, 지역의 자랑거리가 안 됐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창의 인재들의 멋진 도전. 팀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 도전한 그 자체만으로도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될 겁니다. 대회 마지막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과정 준비를 하면서 잘 단합도 맞았고 재밌게 같이 즐겼어요. 중간에서 끊긴 게 너무 아쉽고요. 다음에 팀원들 다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잘 아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던 2024 창의도전 페스티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발명 꿈나무들의 힘찬 도전과
찬란하게 빛날 우리 학생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바야흐로 여름 휴가 시즌 즐거운 여행을 위한 필수 아이템은 돈? 캐리어 같은 튼해야지요. 선글라스 하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여름 패션의 완성 선글라스. 장거리 여행의 필수 캐리어. 하나 고가의 제품이라고 해도 고장이 났다면 무용지물. 여기저기 고장난 캐리어 얼굴에 맞지 않는 선글라스 이제부터 고쳐서 쓰세요. 고쳐 쓰세요. 고물가 시대 알뜰한 여름 여행을 준비하는 방법. 수리 제대로 수리. 슬기로운 수리 생활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강렬한 태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건 물론이요, 패션에 정점을 짓는 여름 필수템 선글라스. 가장각색의 선글라스가 손님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선글라스를 골라야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소문이 날까요? 2024년 유행하고 있는 선글라스는 크고 각진 오버사이즈의 스퀘어 선글라스, 여러 색감이 다양하고 두께감도 가지각색인 아세테이트 풀테 선글라스, 레트로한 감성을 자극하는 복고풍 선글라스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최신 유행하는 선글라스를 쓰면 폼도 나고 태도 난다는 말씀. 그러나 아무리 태가 좋고 멋져도 렌즈가 오래되면 선글라스의 기능 상실, 흠집이 생기고 뒤틀리기 때문에 적어도 3-4년마다 렌즈를 교체하는 것이 좋다는데, 이 밖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거 도와드릴까요? 안경 좀 이거 수리 좀 하려고 왔어요. 고객님, 안경이 이게 너무 비뚤어져 있는데 사용하시면서 불편하신 부분 없으셨어요? 귀가 아프고 이 볼살 있잖아요. 네. 볼살 여기도 이게 너무 찡기고 안경이 제가 쓰니까 안 맞는 것 같고 써도 불편한 것 같아서 제가 알도 갈고 이렇게 뭔가 삐뚤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교정 좀 하려고 왔어요. 아이고,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삐뚤어진 선글라스 수리 전 고객의 얼굴 사이즈를 측정해서 얼굴형에 맞추는 피팅 과정을 거칩니다. 얼굴에 너무 안 맞으시겠네요. 얼굴에 맞지 않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귀와 코의 통증은 물론 눈의 피로가 심해지기 십상. 이렇게 삐뚤어진 부분을 열처리 등을 통해 바로 잡아줍니다. 드디어 수리 완료. 한치의 오차 없이 반듯해진 것 같군요. 고객님, 안경 완성되었습니다. 써보실게요. 네. 착용감이 어떠니까? 너무 잘 됐어요. 흘러내리지도 않고 귀도 안 아프고 볼도 안 아프고 코도 안 내려오네요. 너무 좋아요. 이러면은 제가 방치해놨다가 안 썼는데 매일매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 안 사도 되겠습니다요. 하하, 오래 묶여두었던 선글라스 소환 성공. 자, 이번엔 무슨 문제일까요? 이게 쓰고 웃을 때 제가 선글라스 할 때 웃을 때 여기가 닿거든요. 그래서 불편해요. 네, 알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자꾸만 얼굴에 다 불편한 선글라스. 문제는 요 코받침대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여름철에 선글라스가 얼굴에 닿거나 흘러내리면 근육이 따로 없죠. 기존 코받침대를 잘라내고 조금 높은 곳으로 교체합니다. 이 작업은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기에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는군요. 고객님, 다 됐습니다. 네. 아이고, 이제 좀 쓸만하니까. 진짜 여기가 안 닿네요. 편해졌어요. 콧잔등이 그러니까 바로 닿아가지고 웃을 때마다 계속 밑에가 닿으니까 화장이 지워지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훨씬 더 편해졌고, 네, 이제 이거 쓰고 여름휴가 가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정도가 심한 것들도 수리가 가능한가요? 비뚤어지거나 렌즈를 교체하셔야 되시거나 나사 코를 박는 정도의 간단한 수리는 가까운 안경원에서 가능하시고요. 혹시나 이제 완전 파손이 되거나 조금 더 디테일한 수리는 수리 업체로 보내시면 새 것처럼 깨끗하게 복원이 가능합니다. 패션과 기능 두 가지 모두 중요한 선글라스. 마지막으로 선글라스 선택 시 꿀팁 나갑니다. 선글라스를 선택할 때에는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내구성과 안전성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은 선글라스의 자외선 차단율입니다. 꼭 UV 400 인증을 받은 선글라스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율도 중요하지만 선글라스 본연의 목적인 눈부심을 차단해주는 렌즈 색상의 농도도 중요합니다. 가까이서 볼 때 눈이 살짝 비치는 정도의 70에서 80% 농도의 선글라스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눈에 질환이 있어 시력이 덜 나오는 분들은 색상이 좀 더 연한 선글라스를 선택해 주세요. 여름 여행의 필수 아이템 선글라스. 현명하게 선택하고 알뜰하게 잘 수리해서 씁시다요. 이곳은 장기간 여행으로 늙고 병든 캐리어를 고쳐주는 일명 캐리어 병원인데요. 간단한 치료와 더불어 대수술이 필요한 캐리어가 가득합니다. 붕대를 휘감은 응급 환자부터 깨지고 상처난 것들까지 치료가 시급해 보이는데요. 이 업계에서 캐리어 닥터로 통하는 정봉학 씨, 성수기를 맞아 분주한 모습입니다. 보통 한 10팀 내외로 오십니다. 전화 상담까지 하면은 한 15팀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근교 김천이라든지 구미, 포항 이쪽으로는 오시고요. 다른 지역은 거기 택배로도 가끔 종종 옵니다. 캐리어 닥터 정봉학 씨는 명품 가방과 구두 수선 20년차 베테랑인데요. 6년 전부터 캐리어 수리를 겸하게 됐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우연찮게 아파트 앞을 지나다가 버려진 캐리어를 봤는데 너무 멀쩡하게 버려져가지고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구두 가방 수리를 하니까 조금만 손보면 고칠 수 있겠다 싶어서 시작한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사장님, 이거 손잡이가 요거 새 물건이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이렇게 수리 맡기는 이유가 있다네요. 옛날부터 많이 갖고 다니고 익숙해가지고 물건도 좋고 그래서 서비스해가지고 좀 갖고 다녔으면 싶었어. 새로 안 사시고 수리를 왜 맡기시는 거예요? 여기에 크기도 그렇고 마땅해가지고 내가 추억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이걸 갖고. 세계가 환경 문제가 지금 제일 그게 큰 문제인데 고치 쓸 수 있으면 고치 써야죠. 수리 캐리어 수리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것이 알고 싶다. 보통 제일 많은 게 이제 바퀴, 뭐 손잡이, 지퍼, 잠금 이렇게 진행되고요. 바퀴 같은 경우에는 뭐 웬만하면은 부피도 많이 자리 차지하고 하니까 제가 바로바로 해드리는 경우가 많고, 뭐 손잡이나 뭐 나머지 지퍼, 파손 이런 부분은 맡기고 가시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상처가 꽤 깊군요. 응급수술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네 발로 달릴 수 있을까요? 환자분,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수술대에 오는 캐리어, 바퀴가 달아있으면 잘 끌리지 않을 뿐더러 자칫 빠질 수도 있다는데요. 기존 바퀴와 딱 맞는 새 것으로 교체 완료. 처음 할 때 부속 구하기가 수월하지 않아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버려진 캐리어, 특히 오래된 것 같은 게 부속이 없으니까 단지를 지나다가 버린 거 많이 주워가지고 해체하면서 이식하면서 그렇게 많이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래도 뭐 인터넷 쪽으로 많이 수급이 원활해가지고 예전보다는 좀 많이 편합니다. 여기 물류창고에서 배송 중 파손되는 제품인데 제가 거의 무상으로 가져다시피 해서 그 버리기에는 아까우니까 다 요 바퀴나 부속은 제가 쓰고요. 이런 거는 제가 재활용해가지고 버려지는 뭐 베개 같은 그런 거 하셔도 되고, 이건 침대로 재활용 쓰시면은 환경에도 도움되고, 아시는 분들한테 몇 분 나눠드려 봤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남다른 손재주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덕에 버려진 캐리어가 이렇게 멋진 반려견 침대로 재탄생됐습니다. 강아지가 완전 꿀잠 하겠습니다요. 6년 동안 캐리어 수리를 하다 보니 꽃처럼 아름다운 사연도 많았다는데요. 마산에서 오신 분인데 저희가 우연찮게 마산에 가는 길이 있어서 수리해서 갖다 드렸더니 그 수리비 외에 고속도로 톨게이트비 하시라고 추가로 주신 분 기억이 남고, 또 이분은 진짜 기억이 남는 분인데 생전에 어머니가 들던 캐리였는데
제가 보기에도 엄청 낡아 있고 오래된 캐리어였어요. 근데 어머님 추억에 도저히 못 버리겠다 그러시면서 들고 오셨더라고요. 사실 너무 오래된 캐리어라 가지고 고치기 힘들었었는데 억지로 고쳐서 뭐 줬는데 뭐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받아가신 기억이 나네요. 뭐 저도 엄마가 좀 일찍 돌아가신 편이라 가지고 저도 순간 같이 좀 울컥했습니다. 정봉학 씨는 단순히 캐리어를 수리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추억까지 복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경제적으로 지금 이상기후도 있고 많이 안 좋잖아요, 그죠? 뭐 물론 뭐 새 거 사서 쓰는 것도 좋지만은 웬만하면 고쳐서 쓰면은 환경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뭐 버리지 말고 고쳐 썼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건강한 여행의 필수품인 선글라스와 캐리어. 조금 망가졌다고 또 유행이 지났다고 버리지 말고 고쳐서 보는 건 어떨까요? 슬기로운 수리 생활로 알뜰한 여름 휴가 보내봅시다. 우리네 삶이 녹아있는 골목길에는 터줏대감처럼 지켜온 골목 맛집들이 있습니다. 언제 찾아가도 반갑고 푸근한 그곳, 서천군 서천읍에서 만나봅니다. 앞으로는 시원한 바다, 뒤로는 푸르른 숲이 펼쳐진 충남 서천, 여름과 참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곳은 충남 서천군 서천읍입니다. 이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바다가 나오는데요. 아, 바닷내음도 나고 조금은 떨어져 있지만 왠지 더 시원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서천하면 1년 12달 바다가 내어주는 풍성한 먹을거리도 있지만 또 이 더운 여름과 어울리는 음식도 유명하다고 하거든요. 찾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최근 서천군청 신청사가 들어서면서 좀 더 살기 좋아졌다는 서천읍 군사삼리. 서천 향교가 자리하고 있는 군사삼리 교촌마을은 오랜 역사와 문화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야, 올라오니까 그래도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좋네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 교촌마을은 이 향교가 자리 잡고 있는 마을로 풍광이 아주 수려하고 뭐 경치도 이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마을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우리 또 서천 앞에 뜰을 이렇게 마주하고 그다음에 금강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바다는 이제 산이 막혀서 이제 보이지 않는데 뭐 바다도 가깝고 그래서 정주 여건이 상당히 좋은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앞에 보이는 마을이 전부 다 군사삼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가 이제 그 신청사. 네. 서천 향교와 함께 서천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서천읍성입니다. 3m 높이로 돌을 쌓아 비상시마다 주민들을 보호했습니다. 여기 읍성이 있다는 것은 예전부터 이곳에 사람들도 많이 살았고 또 중요한 곳이었다는 얘기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세종 때 이제 축조가 됐다고 이제 문헌에 나오는데 그 당시에 조선 초에 왜구들의 침입이 많았습니다. 서해안에.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곡창지대이다 보니까는 그 왜구들이 식량을 수탈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침입이 많았는데 그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읍성을 축조를 하고 그럴 때 이제 침입을 했을 때 이 안에서 이제 보호하고 하다가 안전한 상태가 되면은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뭐 그 기능을 했던 곳이 이 서천읍성입니다. 서천읍의 자부심을 한껏 느끼고 이번엔 골목 맛집으로 출발. 문을 연 지 30년이 훌쩍 넘었다는 냉면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저 영업 시작했나요? 지금 준비 거의 다 끝나가지고 지금부터 가게 시작할 수 있어요. 딱 봐도 가게가 오래돼 보이네요. 네, 저희가 이제 생긴 지 한 30년 넘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30년이면 언제 시작? 90년대 초반인 건가요? 88년도에 처음 시작했다고 저도 전에 들었어요. 전에 들으신 거예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오픈을 해가지고.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손님방이 이어집니다. 스멀스멀 세월의 향수가 올라오죠.
주방 출입문도 따로 없이 배 식구 아래가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팔팔 끓고 있는데 이 안에 그러면 고기가 있는 거예요? 고기를 삶은 물을 여기다 옮겨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른 이제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요. 한 6, 7가지 이렇게 넣고 다시 이제 끓이는 거예요. 일단 1차 고기 삶은 물을 가지고 2차로 육수를 내고 있는 거예요? 6가지라고 하셨는데 이 안에 지금 마늘 맞다. 마늘 맞죠? 마늘 맞죠? 마늘. 예. 생강. 고추씨. 그다음에 파. 이제 여기다가 그다음에 고추 또 왜 매운 고추 있잖아요. 그거 하고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넣어서 다시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다 양념을 해요. 이제 간장, 소금 이렇게 해갖고 양념을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끓여서 식힌 물을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이 육수를. 야, 냉면 육수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예. 제일 힘든 게 냉면에서 가장 이제 맛도 제일 중요하고 이게 하는 것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와, 신발들 보니까 여기도 손님 벌써 방방이 많이 들어가 계시네요. 그런데 이 구조 정말 익숙하지 않나요? 골목의 맛에서도 몇 번 갔었던 오래된 식당의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출입문도 미닫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서면 그 시절의 추억이 속속 생각나는 식당. 일단 분위기는 만족입니다. 저희 주문할게요. 네. 저희 냉면 일단 물냉면 2개 하고요. 비빔냉면도 맛 봐야 되니까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지금 이 고기는 뭐예요? 양념구이라고 고기를 같이 싸드시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요? 이거는 구워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양념구이도 하나. 네. 일단 냉면 하면 남한 쪽에는 진주냉면, 그리고 위쪽으로는 평양식, 함흥식 이런 게 있잖아요. 과연 이 집의 냉면은 어떤 맛일까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 기다리던 냉면이 나왔습니다. 살얼음 동동 물냉면과 매콤달콤한 소스가 대진 비빔냉면인데요. 곁들여 먹을 고기와 김치까지 입장 완료했습니다. 제 기분 탓인가요? 이 면이 평상시보다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희는 항상 이렇게 드리고 곱빼기는 똑같은 타리를 2개 드려요. 양이 원래 많아요? 네, 많이 드시라고 그렇게 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서천 주민들의 여름 입맛을 책임져온 냉면 한 상입니다. 하루 종일 끓여 완성한 육수에 담백한 열무김치와 무절임이 입맛을 돋우죠. 비빔냉면에는 사장님의 비법 소스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함흥식, 평양식 이런 거보다는 이 서천에 그 식구들이 즐겨 먹는 그 맛을 내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부터 한 건 아니라서 근데 그 맛에 많이 이제 입에 배어서 여름 되면 이제 이 맛이 조금만 변해도 딱 이거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맛이 어떠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맛을 내는 게 가장 이제 신경 쓰는 거니까 우리 서천 식구들이 이제 즐겨하는 맛인 것 같아요. 원래는 겨울 음식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름에는 이 냉면을 먹어줘야 되잖아요. 이야, 이 국물이 직접 만드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육수가 다르네요. 먼저 육수부터 맛을 보겠습니다. 살얼음 동동 냉면 육수 과연 어떨까요? 이 집만의 육수 맛이 궁금했는데요. 저도 냉면을 워낙 좋아해서 딱 먹었을 때 이게 공장에서 나오는 육수구나, 대량 생산한 육수구나를 딱 알 수 있거든요. 이거는 확실히 직접 만드는 육수네요. 이 깊은 맛도 있고 그리고 매콤한 맛이 살짝 있어요. 사장님의 넉넉한 인심이 더해진 냉면사리. 이렇게나 푸짐한데 부족하면 더 추가해 주신다고 하네요. 면도 종류가 많은데 칡도 있고 메밀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밀면도 있고. 메밀면 쓰는 이유가 있겠죠? 저희 집에서 쓰는 면은 이제 메밀 냉면으로 해가지고 그 맛을 내고 있어요. 냉면에도 삶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이제 조금 넘어버리면 흩어져 버리고 이러니까 그 맛있게 삶아서 그 시원하게 만들어 다음에 육수를 넣으면
맛있는 냉면이 되죠. 후루룩 후루룩 술술 들어가는 냉면, 육수의 감칠맛이 잘 배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콤달콤 비빔냉면입니다. 미리 준비해주신 육수를 조금 더해 양념 소스를 잘 섞어주는데요. 군침이 절로 나오는 비주얼입니다. 이번에는 비빔냉면 맛을 보겠습니다. 물냉면도 그렇지만 비빔냉면도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냉면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맛을 봤을 때 물냉면은 확연한 차이가 느껴졌거든요. 과연 비빔냉면은 어떨지. 자르지 않아 기다랗게 뽑아진 냉면사리. 한 젓가락을 크게 들어 한 입 가득 즐깁니다. 어떤 맛이 숨어 있을까? 잠들었던 미각을 서둘러 깨워봤는데요. 혀끝에 다가오는 이 맛, 추억 속 어딘가 소중하게 간직된 맛이었습니다. 이 양념도 시중에서 판매된 양념이 아니에요. 이 집에서 만든 양념이네요. 그러니까 느낌이 예전에 먹었었던 집에서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양념을 했었던 비빔국수의 맛과 비슷합니다. 고춧가루도 이제 맵지 않아야 되니까 좀 중요하고 고춧가루 그거에다가 이제 마늘, 생강 뭐 이런 가른 게 있어요. 배 뭐 과일 그러니까 배나 사과 이런 거 양파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 갈은 거를 같이 섞어서 거기다 이제 물엿도 넣고. 매콤달콤 비빔냉면, 열무김치와 고기까지 곁들이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도 충분하고 양도 푸짐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데요. 시원하고 넉넉한 냉면 덕분에 서천의 여름나기는 오케이네요. 오늘 골목에 마셔서는 여름철 별미 냉면을 만나봤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맛이지만 이 집에서는 육수도 그렇고 양념도 직접 만들기 때문에 특별함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맛을 표현해냈습니다. 여러분도 서천 오시면 꼭 한번 들려보세요. 오랜 역사와 전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서천읍. 옛 모습 그대로 이어온 골목 맛집이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여름을 책임져온 서천 냉면. 하루 종일 끓여낸 진한 육수 한 사발에 푸근한 인심까지 더해 더욱 진한 맛을 자랑하는데요. 시원한 서천 냉면과 함께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대대로 이어진 종가의 역사. 종부에서 종부로 전해진 내림 음식의 레시피. 종가의 수많은 유산 중에 어쩌면 가장 빛나는 유산일지도 모르는 종부의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전라남도 담양군.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꼿꼿한 절개를 자랑하는 대나무의 고장. 그곳에 한때는 담양 버금가는 큰 고을이었던 창평이 있습니다. 대나무 못지않은 절개를 가진 큰 인물들을 키워낸 곳. 자부심이 남다른 마을 한가운데 학봉종가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의리의리하진 않지만 반듯하게 정돈된 종택입니다. 한말 때 우리 증조부께서 의병대장을 하셨어요. 의병대장 집이 있다고 일본 놈들이 그 종가를 불을 질러버렸어요. 거기에 사당 입회하고 시간장만 남아서 보존이 돼 있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일제시대에 집이 없이 살다가 47년도인가 집을 어려워서 이렇게 조그맣게 지었대요. 종가다운 집이 아니지. 임진왜란 때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망설임 없이 나섰던 장흥고씨들. 나라에서 그 공을 치하해 자손 만대 그 뜻을 기리도록 했습니다.
고난과 영광을 반복하는 역사 속에서 지켜낸 힘위와 시간장. 걸쭉한 시간장 속에 종가의 사연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종가니까 간장, 된장, 고추장을 소중히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간장을 아마 그때부터 그 손조들이 소중히 여기고 이때까지 보존해 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간장이 장독대에서 햇볕 오래 벗다 보면 소금 돼버려요. 그 전에 시어머니가 겨울이면 조청을 만들어서 갱엿으로 갱엿 덩어리도 넣고 또 간장도 해서 보충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존이 되지. 예, 그래서 나도 그 시간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마다 장을 담궈서 묶었다가 붓고 해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시간장. 종가 레시피의 중심인 시간장. 그렇게 더욱 온 마음을 다해 지켜내고 있는데요. 수백 년을 버티며 모방할 수 없는 맛과 가치를 더해갑니다. 이런 귀한 시간장을 인심 좋은 남편이 여기저기 나눠줬었답니다. 이제는 그렇게 못해요, 이제는. 옛날에는 이제 뭐 모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누가 몇십만 원을 주고 참 한 병을 팔으라고 해도 거절했어요. 시간장은 종부의 할 일 중 하나일 뿐 4대 봉사에 불천위 제사까지 1년에 10번이 넘는 제사. 그리고 종가의 안주인인 종부로 산다는 의미와 무게를 알기에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남편. 그러나 인연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종가니까 일도 많고 그런 데로 시집을 안 간다고 했는데 3년 만에 또 나와가지고 나도 안 가고 이제 여기도 안 가고 있으니까 또 나와가지고 또 이제 막 거기 이제 여기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중매로 그렇게 오게 됐어요. 시어머니 혼자 계셨는데 종가 문중 어르신들이 와서 다 타보고 어르신들이 들락거리고 제사 때면 손님들이 멀리서도 왔어요. 그전에는 그 제사가 지금보다 다 간소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 불천이란 그 학궁 할아버지 불천이 제사가 그때부터 지금 방한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전에는 그 유과, 약과 그런 것도 다 했어요. 약과도 다 만들고 조과 다 만들었어요. 송화다식도 만들고. 시어머니에게서 며느리로, 그 며느리가 또 며느리에게. 수많은 여성들이 종가의 레시피를 완성시켰습니다. 손님 맞이도 한몫했답니다. 이제 그때 가을에는 이제 보통 시래기 넣어서 추어탕도 하고, 겨울에는 이제 곰국도 끓이고 시래기국도 끓이고 제철에 따라서 나온 식재료를 텃밭에 가꾸는 것보다 해서 다 손님 접대하고 그랬죠. 대밭이 있어서 대밭에 죽순이 항상 나오니까 그것을 봄이면 꺾어서 이제 저장을 했다가 나물도 제사에 나물도 쓰고 찌개에도 넣고 탕에도 넣고 그게 죽순 회 무침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이용을 했어요. 죽순이 특이하게 막 향이나 무엇이 강하들 안 해놔서 무슨 음식에 다 어울려요.
그래서 나도 참 시어머니 허여신 거 보고 배워가지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우리나라 죽순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담양. 학봉종가의 뒤뜰에도 봄이면 죽순이 올라오는데요. 종부들은 가장 담양스러운 재료를 지혜롭게 활용했습니다.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어린이와 노인도 쉽게 먹을 수 있고 막 부쳐도 식어도 고소한 맛이 특징인 죽순전. 제사상은 물론 손님상에서도 한자리를 든든히 채워준 음식입니다. 죽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나물이죠. 학봉종가에서는 소량의 시간장으로 맛과 색을 내서 볶은 다음에 들깨즙을 넣어 마무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썩어도 준치다고 한다고. 옛날에 그 준치가 그렇게 맛있어서 먹기가 참 곤란하고 가시가 많아가지고 가시 발라서 먹으려면 너무 힘들고 또 노인들은 눈이 어두우니까 가시도 잘 보이도 않을 테고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준치를 포를 떠서 그것을 다져서 잔가시는 다 다져서 큰 가시만 빼내고 다져서 그것을 완자로 만들어서 준치 완자탕을 하시더라고요. 종부에게 제사상은 일상, 젖빈객은 덕목이라고 합니다. 이 덕목을 빛내주었던 생선이 바로 준치. 다진 생선살에 양념을 더해 또 다시 다지고 손목이 아려올 때쯤 동그랗게 뭉쳐내는데요. 신선한 생선을 사용해야만 잘 뭉쳐진다고 합니다. 제사든 젖빈이든 마무리는 술. 제사도 줄고 손님도 뜸해졌지만 종부의 부지런함은 변치 않고 여전히 때마다 술을 빚습니다. 소나무가 많으니까 송엽주, 또 이제 가을에는 거기다가 이제 국화주도 할 수 있고, 봄에는 목련이 나오니까 목련주. 차려놓고 보니 절개와 품위의 상징들이 눈에 띄는데요. 대나무와 소나무를 가까이에 명예 높은 종가가 되었는지, 명예 높은 종가라 대나무와 소나무가 따른 건지 모를 일입니다. 이제 자식들이 아직 젊고 나이 들어서 사회생활 하니까 아마 나이 들면 저기도 이제 집이고 고향이고 하니까 들어와서 함께 여기 와서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가서는 이제 함께 데리고 가르쳐야죠. 그래서 우리 집 그 전통과 그 문화, 제사도 문화고 다 음식도 문화 그런 것을 배워서 쭉 이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봄이면 힘차게 솟아나는 죽순처럼 오랜 시간 종가에 뿌리 내리고 살아온 종부. 한없이 연약해 보이지만 세월을 거듭하며 단단해지는 죽순처럼 종부의 삶과 레시피는 앞으로도 곧게 이어질 것입니다.